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에 음악에 임용고시 합격한 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 지역으로 시험을 보았고요. 학부로는 실용음악 작곡을 전공하고 교육대학원을 병행하면서 이번에 감사히 초수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점수로 말씀드리면 먼저 1차는 교육학을 17.33 그리고 전공을 52점으로 컷에서 2.33 점수 높은 점수로 1차를 합격하였고 2차는 81.4점으로 총 150.73을 받아서 컷보다 3.92점 높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선택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소수에게 적합한 강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스터디. 이미정 교수님 수업에서 직강을 듣게 되면 초반에 스터디를 조직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아무도 모르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스터디가 저한테 좀 큰 도움이 됐는데요. 직강 선생님들도 잘 만나서 수업 시작 3시간 전에 먼저 와서 문제 만들고 풀고 또 수업 끝나도 학원 문 닫는 시간까지 저희는 꾸준히 이 스터디를 했어요. 그날 배운 건 그날 다 소화하고 가자. 좀 이런 끈끈한 스터디를 잘 만나서 좀 함께 서로를 또 격려하면서 1년을 보냈고 또 스터디 문화가 좀 잘 조직되어 있는 교수님 수업이지 않았나 싶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교재랑 강의력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저는 구조화도 잘하고 잘 정리를 좀 하는 편이라 이미정 교수님 교재가 좀 좋다는 생각을 들었었고 강권화에도 용이한 교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미정 교수님 강의력이 좋다는 것도 워낙 잘 알려진 거라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다른 학원보다도 너무 과하지 않는 공부 범위를 주시는 것도 좋았고 또 항상 명확하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당일에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그날 카페에 제가 질문을 올려서 오개념이 있다면 그게 또 길게 지속이 되지 않도록 답변을 빠르게 해주셨던 것도 큰 장점이었고 또 질문에 답을 주실 때도 논문이나 개론서에 이렇게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주셔서 더 이해하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평일에 개인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건 전 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전공 수업이 금요일이랑 토요일에 이렇게 있는데 타학원은 또 그렇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한 걸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서 평일에 시간 확보가 너무 필요했는데 이미정 교수님 수업이 좀 그런 거에 적합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이 교수님 강의를 선택을 했고 또 후회하지 않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교육대학원 2, 3기 때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전공이나 교육학은 기초반을 들을 수 있는 1, 2월 강의를 수강을 미리 했었고 또 그때 실기 레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실용음악 작곡 전공자이기 때문에 서양음악, 국악, 음교를 모두 노베이스로 시작을 해야 해서 남들보다 나는 이미 어차피 너무 부족하다 해서 미리 조금이라도 해두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강의와 민요 레슨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미정 교수님 1, 2월 강의를 미리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파악을 했고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1, 2월 강의나 시중에 있는 교재를 사서 기본 개념들만 소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에서는 민요가 가장 막막해서 개인 레슨을 받아서 꾸준히 연습을 했고 그래서 저는 초수생이시라면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좀 나의 실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 2월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 2월 강의는 제가 전년도에 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1, 2월 강의를 들으면서도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개론서나 2015 교과서를 함께 병행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반 강의를 저는 유튜브에 있는 그 강의를 3월까지 들었고 추가로 조율법 특강, 형식론 특강, 화성학 강의 등을 교수님이 추천하셨던 그런 강의들을 그냥 모조리 다 들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 중고등 교과서는 그때 분석반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도 하긴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그날 배운 개념을 그 굿노트라는 어플을 사용하면 굿노트에 검색 기능이 있어요.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오늘 이 개념을 배웠는데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교재에 없는 내용이나 악보가 있다면 단거나 하듯이 이렇게 추가로 붙여서 적는 등의 작업들을 1, 2월부터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심화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1, 2월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기는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양의 내용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저는 구조화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회독을 위한 정리본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1, 2월에 보지 않았던 또 다른 개론서들을 추가로 보면서 계속해서 교재로 단권화를 하고, 또 교재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은 서브노트를 만들기도 했어서 예를 들어 국악의 문헌, 정제, 국악사 이런 부분들은 교재로는 확실하게 구조화가 되기 어려워서 추가로 서브노트를 만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로 넘어가면 이때 문풀반에서 매우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틀리시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버릴 건 버리고 중요해 보이는 것들은 챙기시면서 저는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이제 개론서를 꾸준히 봤어서 문제 푸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3월부터 이제 꼼꼼히 봤던 개론서 내용들이 7월이 되면 그 부분들이 그대로 문제로 사용되는 걸 보면서 개론서 보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교수님이 주시는 7, 8월 문제들을 이거 내가 처음 보는 악보네 혹은 뭐 처음 보는 내용이네 하면 그대로 교재에 또 단권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회독을 시작했는데요. 학원 진도와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 계획을 해서 7월부터 시험 전날까지 8주, 4주, 3주, 2주, 1주, 그리고 5일, 3일, 1일 이렇게 해서 회독을 하면서 시험 전날에 내가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한다. 이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9월부터 11월인데요. 이때는 이제 7월부터 해오던 회독을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고, 또 회독을 하면서 중간중간 악기론, 또 형식론, 대입법을 복습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반이 열리면서 매주 직강에서 저희는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이때 시험 때 하는 실수들을 적어두는 작은 실수 노트를 만들어서 시험 시작 3분 전에 노트를 보면서 전 자주 하는 실수들을 줄일 수 있도록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분명 문제에서는 1, 2, 3, 4번 괄호를 주는데 제가 실수로 1, 2, 3번만 괄호에 답을 적거나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저희는 모의고사반 때 자주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실수 노트, 문제의 끝까지 읽자, 혹은 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자, 뭐 이런 식으로 실수 노트에 적어본 다음에 3분 전에 그 내용을 보면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를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과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저는 시험 전주 토요일에 최대한 시험 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줄이기 위해 스터디 카페 학원 모의고사를 그대로 가져가서 시험 스케줄이랑 아주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시험 때 입을 옷, 먹을 밥, 간식까지 똑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시험장에 실제로 갔을 때 더 긴장 없이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시험에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을 그 전날 미리 한번 겪어보니까 미리 대처 방안도 마련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꾸준함을 가지고 루틴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열정은 뜨거움이 아닌 지속성이다, 이런 문구를 늘 붙이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만든 아침의 루틴은 순서는 가끔 다를 수 있었지만 화성학 3문제, 성음 3문제, 교육과정 암기, 백지 쓰기 하는 거고요. 악곡 암기, 악기론, 악점 문제 풀기 이렇게 30분씩 하루에 오전 2-3시간 정도를 소요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전 시간 한 2-3시간 정도를 꾸준히 시간 투자를 하시다 보면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반기에 갔을 때 저절로 이 많은 양이 제 몸에 체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루틴은 한 7-8월쯤 되면 분명 번아웃이 한번 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도 내가 공부가 집중 안 되더라도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하는 루틴들을 계속 하다 보면 좀 큰 어려움 없이 해치우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나는 교사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교육학을 공부할 때도 꽤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떤 개념을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또 어떻게 적용하고 싶은지 그런 고민해보는 과정들을 저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가 좀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는데요. 임용 공부라는 이 긴 시간 자체가 단지 합격을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내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교사가 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개념을 배울 때마다 내 수업에는 어떻게 적용해볼까 혹은 이런 학생들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2차 수업 실험과 면접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객관화를 잘하기 라고 해봤는데요. 우리가 성악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성악 전공자보다 성악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처럼 임용은 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차랑 2차 모두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내가 못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좀 더 극대화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이런 자기의 합리화보다는 끊임없이 자기의 실력과 상태를 점검하시는 자기 객관화 과정을 꼭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최선을 다하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긴 과정을 돌아봤을 때 점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완벽하게 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용은 만점을 맞으려고 보는 시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내가 볼 시험에 대해서 나는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다라는 최선을 다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절대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저처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수업 시련은 조건을 놓치지 않는 좀 꾸준한 연습, 그건 스터디로 사실 해결이 되죠. 그것과 수업의 방향성 설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동기유발, 얘 지금 전개하고 있구나, 1, 2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은 되면서도 목표한 바를 좀 확실히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서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수업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 수업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드러내면서 수업하는 것이 제 강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수업의 키워드는 성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에 부분에 이제 학생들과 인사하면서 우리 성장하는 음악 시간이 되자 이런 식으로 했었고, 수업을 마무리할 때도 좀 성장지향 평가를 넣어서 끝 마무리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12월에는 주 3회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수업을 이제 미리 준비하면서 연습을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아예 수업 시련 초보 단계여서 어려워서 대본까지 만들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이제 스터디 그대로 하는 대신에도 대본은 멈추고 저만의 수업 시련 만능 틀을 만들어서 어떤 주제든 다 넣어서 실제로 수업 시련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2주 전부터는 저는 구상지를 하루에 무조건 3개씩 써보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구상지 써보는 연습도 했던 것 같고, 스터디도 이제 시험 2주 전부터는 뽑기 하면서 새로운 주제들을 바로바로 해볼 수 있는 연습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접은요. 저는 12월에는 사설 인강을 들으면서 했어서 그때는 이제 기본적인 면접에 대한 이해를 좀 가졌던 것 같고, 면접 교재들 보면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저는 면접의 키워드와 시책을 정리하는 키워드 정리본, 시책 정리본을 따로 만드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12월을 보냈고 1월에는 면접 레시피로 꾸준히 연습하고 시책과 신년사까지 더해서 더욱 이렇게 좀 풍부한 답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평가원 지역, 인천은 평가원 지역인데요. 평가원 지역이라 좀 시책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시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다 똑같은 답변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시책에서 이 키워드를 넣어야지 하면서 인천에 관련된 새로운 키워드들을 추가하면 확실히 면접관들은 바닥을 보시더라도 한 번씩 더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책을 많이 활용해서
나만의 답변을 만드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시험에서 평가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이야기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확실히 시책을 녹여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제시한다면 저는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면 꼭 각각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시책 내용을 함께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고, 시작 멘트 그리고 마무리 멘트도 신년사나 시책을 활용하신다면 더욱더 풍부한 답변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2차에 좀 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인스타나 유튜브, 블로그 등을 활용해서 현직 교사분들이 수업 실현 피드백 이벤트 혹은 면접 시책 특강 이런 것들을 의외로 굉장하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양한 도움의 손길들이 있으시니까 꼭 주변 인맥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활용하셔서 현직 교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용음악 전공자이고 또 초수생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임용판에서는 내가 가장 불리한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한 사람일지언정 내가 이 임용 준비생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된다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이런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또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임용 준비 기간을 통해서 우리 미래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힘들지만 끝은 있는 길을 잘 견디셔서 내년에 최종 합격 영상을 찍으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